안녕하세요. 화성시민신문 윤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신문 권영일 PD입니다. 오늘 좀 날씨도 비도 오고 꾸릿꾸릿해서 발랄하게 시작하고 싶네요. 뉴스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5차가 됐네요. 네. 첫 번째 기사인데 이번 주말에 일본 시민단체 파르크와 도의원, 시의원 한 13명 정도가 네네. 13분이 화성을 오셨어요. 네. 이분들이 이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오셨는데 작년에는 다큐를 찍으러 오셨고요. 네네. 올해는 정치인들을 대동하고 오셨습니다. 조금 올려주실까요? 네. 많이 오셨죠. 작년에 이제 저희 시민신문 향남에 있던 사무실에서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었는데 네. 그때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화성의 사례와 일본의 어떤 몇 군데의 지역의 사례를 담아서 다큐를 제작을 하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푸는 거예요. 그걸 뭐 얼마에 팔았다고요? 그거는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4만 얼마, 6만 얼마에 팔았는데 이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활동을 하나 봐요. 그 영상을 팔아서 그 돈을 벌어서 또 다음 활동을 하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들이 화성에 와서 우리나라는 한국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다 됐잖아요. 네네. 그러한 사실을 너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네네. 거의 막 으악! 어떻게 이런 일이 스고이! 믿을 수 없다. 네. 막 어떤 분 그 한국인 관계자에 따르면 막 미치던데 아니 이런 건 표현할 수 없어. 아니 그러니까 엄청 놀라워하셨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셨죠? 네, 현장에서 되게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공무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답을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문 요지는 어떻게 이 경제적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는데 공무원 대답은 그게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서 분위기가 그분 누구신가요? 예. 그리고 상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 유기농 학회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일본에 20년을 앞섰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이제 그런 급식의 환경이나 시스템이 보면 거의 위탁 외주라고 하더라고요. 거의는 아닌데 네. 많은 부분이 지금 그렇게 가려고 또 하고 있고 가고 있고 그런 걸로 얘기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직접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직영으로 하는 데는 사실 너무 극소수고 네네. 약간 거점을 둬서 중간 센터가 몇 개의 학군에서 도시락을 배달한다거나 약간 그런 시스템인데 한국에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를 보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와 기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화성시 노동안전 네트워크에서 산재 추모비와 관련한 이제 서명을 받는 이런 이벤트 서명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쓰고 링크도 이제 했는데 화성시가 산재 사망 1위 한 지는 벌써 몇 년 됐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아요. 이유는 화성이 특별히 안 좋다라기보다 그냥 영세한 공장과 기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재 사망이 일어나는 건데 화성시는 전국 재정자립도 지자체 중에 1위고 그러니까 이런 넉넉한 곳간을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써달라라는 게 이제 하면서 이제 추모비의 서명을 받는 겁니다. 이 추모비는 사실 추모비는 지난 2022년도에 향남의 화일약품 향남 공장에서 20대 청년이 거기 아세톤 폭발 사고로 인해서 한 16명 정도가 이제 중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화성시에서 이제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 사고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함께 유족들이랑 대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모비 건립하자 해야 한다 반드시 이러면서 이제 그 추모비를 어떤 성격으로 만들 것인지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지를 이제 같이 워크숍도 하고 논의하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면 이 서명도 좀 해주시고 굳이 화성 시민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해주셨으면 추모비 건립은 건강한 일터를 위한 시작.
이라고 해서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쓰면서 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네. 재정 자립도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달성한 화성시는 노동자 산재 사망도 전국 1위다. 소규모 사업장의 영세성, 대기업의 위험 작업을 외주화시키는 산업 구조 속에서 화성시 곳간이 늘었다면 화성시는 그 곳간에 쌓인 세금으로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체계를 만들고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가 썼는지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내용을 썼습니다. 강조하고 싶네요. 네. 다음 이제 기사는요, 세 번째 기사인데 제가 경기 언론인 클럽을 처음 가봤어요. 네. 저는 여기 못 들어갑니다. 뭐 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아마도 지역의 인터넷 신문을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기 언론인 클럽이라고 하는 데는 거기서 이제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신문이 국제공항 혹은 수원 군공항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저희가 이제 직접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경기 언론인 클럽은 이사장 배상록이 경인일보 발행인인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본사를 둔 일간신문과 방송사에 그 일간신문 방송사의 전현직 중견 언론인이라 하면 뭐 한 10년차 이상이 되시는 네네. 혹은 뭐 편집인을 여기만 전현직 언론인으로 구성된 단체라서 연령대는 좀 있으시죠. 제가 젊은 기자들 현장 기자들보다 좀 임원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경기국제공항이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어요. 네네.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점이 이해가 안 되셨을까요? 저도 신문사 밥을 먹은 지 한 10년도 넘었는데 그러니까 언론사는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가 중립적인 거잖아요. 네네. 뭐 아무래도 논조나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색을 띨 수도 있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오피니언이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뜰 수가 있는데 경기국제공항이라는 어떤 그런 아젠다에 관해서는 이거는 찬반 논란이 아주 강렬한 부분이고 네네. 그리고 일단 경기도 내 지역에서는 화성시 원하는 데도 있고 원하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면 이게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어가 아니고 경기국제공항이 타당한가? 혹은 뭐 이게 정말 정도. 필요한가? 정말 필요한가? 근데 왜 필요한가는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거에 좀 더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가지고 비가 올 때 그때 비가 왔었던 것 같은데 갔습니다. 가서 이제 뭐 주제 발제도 뭐 중요하지만 보통 이런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토론자의 내용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토론자의 발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유의미 있게 좀 이 내용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했던 부분은 김연명 한서대학교 항공산업공학과 교수님이 네. 이제 토론자로 나서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발제자는 주로 너무 긍정적인 장점 위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자기는 팩트 위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위크 포인트, 그러니까 단점, 위험 요인에 대해서 뭐 심플하게 얘기하셨어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항이 들어올 때 제일 큰 문제는 소음이잖아요. 네. 소음과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이 계속 포화가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화가 되지 않다라는 팩트가 있거든요. 지금 4단계가 구축이 되고 있고 그 주변에 5단계 부지도 또 있어요. 그럼 이게 과연 포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경기도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UAM이라고 해서 얼반 에어 모바일 혹시 아시나요? 예, 예. 도시항공교통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예, 예. 지금 한참 화성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죠. 그게 띄어지면 공항의 반 이상은 문을 닫는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기술이 도입이 되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에 너희 정말 필요해?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한번 이거는 그 경기 언론인 클럽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라이브를 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번 기사인데요. 화성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네. 화성 시민 재생에너지 시민자가 빠졌네요.
협동조합이 창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창립 총회를 열고 열었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그때 현장에 가진 못했는데 저도 이제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때 강석찬 발기인 대표, 당시는 발기인 대표님이 지금 현재 이사장으로 선출이 되신 분인데 했던 그 인사말, 네. 그 발언이 너무 좋더라고요. 방향성이나 발전 우리가 이거를 발전을 해서 돈을 벌려는 것이냐? 그 돈을 벌어서 마구 에너지를 쓰고 싶은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발전소를 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그리고 서로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그래요. 저 언덕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치관과 방향성으로 사실 발전 에너지, 태양광,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화성시에 엄청 많잖아요. 제가 네, 한 알기로는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존재합니다. 네네. 아주 많이 존재를 하는데, 근데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하죠. 다들 그렇습니다. 예. 뭐 마찬가지인데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네,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자립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작은 실험장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번째 기사입니다. 지금 동탄 1과 2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오산천이 네. 있습니다. 오산천이 용인 저쪽 삼성전자 그쪽부터 해서 기흥저수지? 그쪽 수원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산을 가로지르는 네. 한번 긴 사진이 있나요? 네네 긴 하천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제 여기를 손을 정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화성환경운동연합에서 여기에서 엄청 반대를 했어요. 절대 안 된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놔뒀을 때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계획만 세웠을 때 오산천의 생태는 아주 풍부했습니다. 물론 밖에서 봤을 때는 정돈이 안 되고 거칠지라도 그 안에 생태계에는 뭐 수달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 야생 동물이 살기에는 굉장히 아주 좋은 환경이었던 네네.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뭐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천으로 친수 하천 조성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파괴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성명서를 내고 친수 하천 조성 사업을 이제 멈춰라, 뭐 이런 내용을 좀 조금만 더 올려주시죠. 예, 사진을 보니까 네. 이렇게 요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산천 생태계가 훼손이 됐다고.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네. 당황스럽네요. 빨리 수정해야겠네요. 그래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길이 이 전체를 다 지금 선본다는 3.8km. 네. 그러니까 서구동 영천교부터 반송동 금방교까지 이른 3.8km 구간을 이제 친수 하천으로 해서 뭐 인도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공사를 하는 거예요. 다리도 놓고. 이러다 보니까 좀 뭐 아무래도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 이런 내용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